네, 여러분. 앞서 우리 직무 분석의 개요에서 우리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중심으로 꿈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취업의 목표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그 직업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직무를 연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직업을 찾아가고 또 그거에 맞는 직무는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맞는 역량은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우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탐색이 먼저 필요하겠죠. 자,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또 그 일을 어떻게 키워가면 보다 나의 미래가 풍요로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트. 두 번째, 여러분 손에 가장 잘 맞는 펜.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직업과 또 직무와 나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같이 보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노트와 펜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하나. 직장이 아닌 직업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직장을 중심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우리의 취업의 목표로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평생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에 대해서 준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아닌 직업의 관점에서 탐색을 하자. 두 번째, 충분히 생각하고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선생님, 전 아직 제 적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제 꿈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분들 많으시죠? 당연하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직 18살의 나이에 자기의 꿈에 대한 소신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단계들을 통해서 한 가지씩 우리의 적성과 우리의 흥미와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직업 탐색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나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지금 전공하고 계신 계열을 먼저 적고 그리고 그 계열 안에서 구체적인 전공 분야를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금융자산과 또는 이공계 계열에서 공업 전문과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구체적인 과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공과 관련된 직업의 리스트를 아는 것은 모조리 적어주세요.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해도 좋고 과 선배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수집할 수 있는 우리 과와 관련된 모든 직업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쭉 나열한 그 직업들에 대해서 한 가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노트 뒷장으로 넘기셔서요. 이제 우리가 앞에 적었던 그 직업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적었던 직업명. 예를 들어서 이공계 계열이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을 하는 친구라면 여기 있는 직업명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직업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직업이 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정리하는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선호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는 어떤 직업군에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그 직업에 맞는 직업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인재상을 찾아보세요. 또는 회사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선호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일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일단 꼼꼼해야겠죠. 그래서 꼼꼼함, 철저함, 완벽함과 같은 인재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당히 분석적인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석에 대한 분석력, 기획력, 창의력 이런 것들도 같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직업, 그리고 그 하는 일, 그리고 그에 맞는 인재상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러한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 역량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관련된 자격증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 정보가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보수나 복리후생, 또 승진과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같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두 가지 내용보다는 위에 있는 네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 접근성도 좋고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노트 첫 장에서 정리했던 우리 과와 관련된 직업들을 모두 정리한 것들을 이런 내용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다시 분류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다 보면 나는 꼼꼼함이 좀 부족한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가능할까? 나는 분석력이 부족한데 나는 이 직업에 잘 맞을까? 자기 스스로와 직업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직업에서 필요한 선호하는 인재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능력은 개발되는 것이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다 마친 이후에 조금 더 직무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에 대한 탐색이 끝났고 그 직업에 맞는 직무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회사는 크게 생각하면 이러한 멋진 건물과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바탕이 필요하죠. 이 튼튼한 바탕 위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건물에 비나 눈이 스며들지 않게 지붕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건물에서 가장 밑바탕 역할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탄탄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정보와 조직관리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여러 개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들이 각각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영업, 또 재무관리 이런 업무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회사의 총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바로 경영 전략 파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앞에 정리한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나의 직무를 이제 연결을 하는 준비를 할 텐데요. 보자.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본인의 꿈으로 생각한 친구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4개의 기둥 중에 어떤 내용에 가장 적합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생산관리 또는 R&D 파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꿈이 나는 멋진 증권맨이 되겠어, 나는 증권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의 가능한 포지션은 여기서 마케팅 또는 영업 부문이 되겠죠.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 본인의 전공과 맞는 직업,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직무 분야를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꿈을 실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앞에 있었던 기둥을 우리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게요. 앞에 있었던 기둥 중에서 R&D와 생산 분야, 이 두 가지에는 아마도 이공계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업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R&D 분야는 연구와 개발, 또 그 상품에 대한 디자인과 설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제조, 생산 기술, 환경 관리, 안전 관리까지도 모두 다 생산과 관련된 업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단순하게 봤을 때는 R&D, 생산 했을 때는 막연했던 어떤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보가 생기시죠? 자, 그러면 이공계가 아닌 상업계 계열, 인문계 계열의 친구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보시듯이 조달 또는 영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달 분야에는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내자 구매, 또 국외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조달하는 해외 구매, 이런 일들과 통관, 물류까지가 모두 조달과 관련된 업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영업,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그리고 마케팅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업과 관련된 업무들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현업 업무에는 이공계와 그리고 일반 상업계, 그리고 인문계의 어떤 직군이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이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업무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또 무엇에 관심을 둘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현업이 아닌 그 현업의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스텝 직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경영관리, 재무,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입사 지원자로서 원서를 쓰게 된다면 아마도 앞에 있는 인사팀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사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계획, 회사의 사업 계획, 그리고 회사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경영관리, 그리고 우리 회사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 재무관리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스텝 직무에서는요, 여러분의 어떤 전공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라고 하면 전공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업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직무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직업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포인트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원하는 직업을 먼저 선택한 후에 그에 필요한 자격 취득을 준비한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그 무수히 많은 자격증들을 내가 다 딸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시간과 노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 그리고 그에 맞는 직무, 그리고 그 직업과 직무에 맞는 자격증들을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셔야 돼요. 남들이 얘기하기에 이 자격증 정말 좋대, 이건 따면 나중에 유망하대, 이런 자격증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소신 있게 원하는 나의 직업, 나의 직무, 그에 맞는 나의 적성, 그것에 맞는 자격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격시험일과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공부하는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격 취득은 여러분들 전문성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일만, 그 직업만, 그 직무만 수십 년 동안 하신 정말 베테랑 선배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배들 앞에서 제가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저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쑥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을 준비할 때 내가 이걸 통해서 완벽한 전문성을 얻겠어 라는 어떤 의지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자격은 필요한 요소구나, 나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격 취득을 위해서 어떻게 직업을 분석할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직무에 대한, 직업에 대한 내용들 노트에 다 기입하셨죠? 그 뒷장으로 넘기셔서 이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자격 취득에 대한 내용들 같이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앞에서 여러 가지로 정리했던 직업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직업 고르셨죠?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직무 분야도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이제 자격증을 정리를 할 텐데요. 내가 생각했던 직업명, 그리고 희망하는 직무, 그 관련된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자격증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직업에 맞는 직무,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면 그냥 이대로 끝나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전을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자, 근데 선생님 너무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저는 무엇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첫째, 자격증 이름. 두 번째, 내가 그 직업과 직무를 얻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중요도를 별표로 체크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별표 5개, 중요하지 않은 건 별표 1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날짜를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별표가 가장 많고 시험 날짜가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우리의 직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 자기 분석에 대한 3가지 단계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나요? 이제는 직장이 아닌 직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취업 목표를 세우는 거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공에 맞는 직무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업무들이 있으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